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줌콜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제목은 에릭 워레스와 함께하는 석세스 스피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고 글로벌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줌콜에 있어서 정말 기대가 큰데요. 이미 저희 줌콜은 약 이제 어,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도 저희가 이 줌콜을 스트리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받아 적으실 것들 모두 준비해 주시고요. 에릭 워레스 씨가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네.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에릭 씨? 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네.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라스베가스에서는 매우 이른 아침 시간대인데요. 여러분들 세계 어디에 있든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여러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좀 입력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채팅창을 제가 볼 수 있나요? 제가 채팅창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세계 각지에서 접속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줌콜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트레이닝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조금 긴 시간에 걸쳐서 진행될 거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인사이트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은 스피드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도, 모멘텀, 가속화와 관련된 것은요. 더 빨리 항상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리게 가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것이 더 낫죠. 네. 채팅창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알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성공은 스피드를 좋아한다. 빠른 속도를 좋아한다."인데요. 이를 컨셉으로 잡고 오늘 이제 줌콜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깨를 얼마 전에 수술을 해서요. 제가 글씨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혹시 그 호스트가 이제 이 채팅창을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있어서 일단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이 완벽하게 이행되길 기다립니다. 이것이 주로 첫 번째 전략이죠. 항상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비밀스럽게 이 계획을 이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계획이 성공하면 이제 전 세계에 이 성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는지 여기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팔이 조금 아프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네"라고 먼저 답변합니다. 이미 이해를 하기도 전에 이미 "네"라고 대답합니다. 전략을 세우기도 전에 "네"라고 대답합니다.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공적인 기업가들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이 있어도 "네"라고 대답합니다. 네, 채팅창을 제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서 접속하시나요? 두바이, 이집트, 엘사바도르, 프랑스, 런던 뭐 다양한 지역에서 오고 계시네요. 네, 정말 멋집니다. 벨기에도 있고 칠레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네요. 콜롬비아도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도 있고 산토도밍고, 모로코도 있네요. 아르헨티나도 있고요. 보고타도 있고 아이보리 코스트, 우루과이도 있네요. 네. 멋집니다. 네. 그래서 성공한 기업가들은 일단 "네"라고 대답합니다. 네. 우선 "네"라고 무조건 대답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일을 말하죠.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힘듦이 있어도 "네라고 대답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거나 슬플 때도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계획이 착실히 이행되지 않아도 "네라고 대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내가 무엇을 할 건지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상을 하죠. 이것이 기업가들을 위한 공식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가가 아닌 사람들은 반대로 갑니다. 기업가들은 이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앞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더 강력한 기업가가 되기 위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강력한 기업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어디에 있든 항상 온 세상에 여러분들이 할 각오를 말하고 그다음에 구상을 합니다. 네. 이 속도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멘텀에 관한 것이기도 하죠. 네. 채팅창이 계속 열려 있다면요. 여러분 만약 느리게 가시면요. 뭐 뭐든 그게 뭐든가 느리게 이행한다면요. 여기서 딸려오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느리게 진전을 이룬다면 여기서 야기되는 도전 과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들이 만약 느린 속도로 가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뒤따를까요? 진전이 없고 모멘텀을 잃게 되겠죠. 네. 다양한 언어들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저희가 영어만 읽어 보자면요. 소득이 없고 도덕성을 잃게 되고 고통을 앓게 되고 위심을 사게 되고 결과가 없고 뒤처지고 진전이 없고 신뢰를 잃고 모티베이션을 잃고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느리고 천천히 가야 경주를 이긴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 모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거북이가 이렇게 느리게 이제 천천히 걸어가고요. 그리고 토끼는 이 경주에서 지게 됩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근데 제 생각에 이 이야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는 통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가는 대신에 느리게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후회가 있겠죠? 시간도 잃고요. 역사를 써내려갈 수도 없고 번아웃이 올 것입니다. 용기를 잃고 실망하게 됐겠죠. 집중력도 잃고요. 그리고 이 관심도 잃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없게 되겠죠.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느리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느리게 가면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뭐 완전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전 세상에, 온 세상에 여러분들이 할 일을 이제 이렇게 말하고 빠르게 진전을 이룬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빠르게 가는 것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채팅창에 한번 입력해 주십시오. 더 나은 결과를 얻고, 모멘텀을 얻고, 여러분들은 앞서 나가고, 결과를 얻고, 에너지를 갖고, 시간에 맞춰 목표를 달성하고, 결실을 얻고, 모멘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얻고, 승리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긍정적인 에너지도 얻을 수 있겠고요. 경주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고 항상 선두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대감도 얻을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의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기도 얻고 모멘텀도 얻고 더 빨리 도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더 빨리 가면요. 더 효율적입니다. 느리게 가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빨리 가는 것의 본연의 성질입니다. 느린 것보다 빠른 것이 더 낫죠. 네, 그래서 빠르게 간다면 더 번아웃이 오는가? 아니요,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적은 없었어요. 느리게 가면 오히려 느리게 가면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빠르게 가야 성공을 얻을 수 있겠죠.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팀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네, 한 20명으로 구성된 이제 팀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30개월 안에 목표를 이룰 것인지 혹은 30일 안에 이 팀을 꾸릴 것인지 같은 20명이라는 이제 팀원들을 모으는데 30일이 걸릴 것이냐, 30개월이 걸릴 것이냐. 네, 똑같은 20명입니다. 여러분들이 30개월 안에 이 20명의 팀원들을 모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30일 이내로 20명을 모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일반적인 숫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약, 뭐, 예를 들어서 20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중 8명이 바로 이제 떠날 것입니다. 혹은 사라지겠죠? 이 8명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뭐, 딴 데로 갔겠죠. 네,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채팅창에 숫자 1을 입력해 주세요. 네, 숫자 1을 입력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다면 말이죠. 이들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찾지도 않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8명을 제외하면 이제 12명만 남게 됩니다. 네, 12명 정도면 괜찮죠. 이 12명의 팀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12명이 영원히 가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약 90일 이후에 여러분들은 추가로 4명의 팀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4명의 팀원들이 또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떠날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팀원이 아니라 이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8명만 남겠죠? 네, 처음에 20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8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경험이 있다면은 한번 1이라는 숫자를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2라는 숫자를 적어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공통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뒤가 되면 다시 4명의 팀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4명의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1년이 지나면 20명 중에 4명이 이제 팀을 구성할 수 있는 4명이 남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숫자 3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20명을 이제 리크루팅을 했고 그중에서 8명이 사라지고 90일 안에 4명이 사라지고 1년 뒤에 이제 4명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요, 4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과를 냅니다. 그리고 이 넷 중에 한 명이 더 많은 성과를 낼 텐데 이 한 명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20명에서 시작을 해서 4명이 됐고, 네, 그럼 이제 이 또 동일한 20명을 이제 30개월 동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똑같이 20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까요? 이 20명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8명보다 더 많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더 적게 사라질까요? 얼마나 빠르게 사라질까요? 8명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8명보다 많겠죠? 네, 8명보다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이 사라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10명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10명이 남습니다. 다시 90일 후에 이제 20명을 데리고 왔고, 이제 다시 또 계속해서 이제 90일이 지나고 나서 10명이 이제 사라지고 10명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게 될까요? 4명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어떤 걸지 한번 채팅창에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더 많겠죠? 네, 그러면 6명이 사라진다고 한번 6명에서 8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서 7명이라고 적겠습니다. 7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3명이 남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면 이제 여기서 4명이 사라졌는데 아까 30일에는 이번에는 어떨까요? 더 많겠죠?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2명이 사라지고 1명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30개월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행운이 있다면요, 럭키하다면 정말 한 명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요, 30일이면은 똑같은 인원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렇게 운에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4명이 남기 때문이죠. 20명을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20명을. 30일 동안, 30개월 동안 비교를 했을 때 30개월 동안의 결과가 더 적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운에 기대기보다는 더 강력한 여러분들의 힘에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공을 해야 되지 운이 좋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비즈니스라는 것은 변화를 항상 적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는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는 원하지 않는 좌절스러운 결과를 얻기도 하고 또 실망하는 일도 겪습니다. 그리고 정말 원하는 일이지만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기를 원하지만 일단 세상에 내 사업을 공개하기 전에 다 정리가 되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은 항상 비즈니스라는 건 언제나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로벌 가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손을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제가 지금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 물론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좌절할 것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다가 변화를 하면 뭔가 불편하고 재미도 있지 않지만, 하지만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처럼 새롭게 시작을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완벽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전에도 이걸 그렸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행기 활주로입니다. 지금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해야겠죠?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집중을 해야겠죠? 지금 다른 것에 방해받을 시간도 아니고 이전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당장 이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봐야 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활주로를 이동을 하면서 뭐 좌절을 했다거나 아니면 과거의 경험 때문에 혹은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를 가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 활주로의 맨 끝에 벽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정말 100%를 다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벽에 부딪히겠죠? 그리고 이 이륙하려는 시도에 실패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100%를 넣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의 감정, 좌절, 실망, 그리고 과거에 대한 그런 모든 감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의 100%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이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하늘로 띄우는 이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좌절하고 하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정말 절망스럽더라도 100%를 쏟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이고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100%를 쏟지 않는다면 만약에 50%만 쏟는다면요. 20%만 한다면, 10%만 한다면 어느 정도 움직이기는 하겠죠. 활주로를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움직이는 것이 진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동과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진전과는 다릅니다. 진전이라는 것은 이륙과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 쭉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네라고 얘기하고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는 사람, 100%를 쏟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벽한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일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100%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100%를 다 쏟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해도 제가 판단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야 합니다. 100%를 쏟지 않는다면요. 네, 지금 벽이 보이시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벽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성공은 스피드를 사랑합니다. 왜라는 리스트를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요. 왜 천천히 느리게 가는 게 나쁜 건가? 그리고 빠르게 가는 것이 왜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똑같은 20명을 리크루팅 했을 때 이 결과를 저희가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이륙을 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죠. 이륙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모듈이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던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던지에 상관없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세요. 네.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세요. 이미 이 회사 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주 만에 성과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재정적으로나 큰 성공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기다린다면요. 그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고 그렇게 한다면 100%를 쏟아 넣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스피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을 더 터프해져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더 터프해져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비행기, 네, 페달을 쭉 밟아야 합니다.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도록 가속을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결과는 더 나을 것입니다. 천천히 가는 것보다요. 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이번 달을 클로즈 하는데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런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를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할 수 있을지 배우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처럼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세로 나아가세요. 성공은 스피드를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제가 카스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을 정말 멋지게 클로징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주도 정말 좋은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에릭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쏟아붓는 에릭님의 열정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보냅니다. 만약에 지금 방금 강연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된다면 정말 제가 무엇을 더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에릭님께서 하셨던 것에 더 빠르게 여러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빠르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보시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공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